원화 가치가 쓰레기가 되어가면서 적금보단 투자를 해야 되는 시대가 됐죠. 실제로 요즘엔 일반 적금보단 ISA 계좌나 IRP, 연금저축 계좌로 투자하시는 분들도 상당히 많은데, 만약에 뱅크런이 터질 만큼 심각한 경제 위기가 온다면 이런 계좌들은 어떻게 되는 걸까요? 은행 적금은 원금이 보장된다는 건 알고 있었지만 세제 혜택을 받으려고 든 ISA 계좌나 IRP 계좌, 연금저축 같은 계좌 속 돈은 어떻게 되는지 정확히 아는 분은 거의 없습니다. 1997년 IMF 외환위기 때 수많은 금융기관이 문을 닫았고, 그리고 가장 최근 사례인 2023년 미국 실리콘밸리 은행 파산 때도 뱅크런 사태가 있었죠. 다행히 이런 금융위기 사태를 대비해서 어느 정도 보호장치가 마련되어 있죠. 우리나라는 예금자 보호제도가 있어서 금융회사가 망해도 한 금융기관당 최대 1억 원까지 예금을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마치 보험처럼 국가가 일정 한도까지 내 돈을 지켜주는 장치죠. 그리고 한국은행은 금융시장에서 갑자기 돈이 마를 때 시중에 유동성을 공급하면서 은행들에게 긴급 자금을 빌려주는 역할을 하기도 합니다. 2008년 금융위기 때도 한국은행이 꿀시장에 돈을 풀고 채권을 매입하면서 은행들이 연쇄로 쓰러지지 않도록 버티게 했던 사례가 있죠. 그리고 금융위원회, 금감원, 예금보험공사는 혹시라도 금융회사가 부실해질 경우를 대비해서 미리 정해둔 시나리오대로 정리 절차를 가동합니다. 미리 경고를 주고 상황이 나빠지면 영업을 정지시키거나 건강한 금융사에다가 자산과 부채를 넘기는 방법으로 예금자나 연금 가입자의 돈을 최대한 보호하면서 문제 회사만 퇴출시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웬만한 예금은 물론이고 90% 이상의 금융상품들은 뱅크런이나 경제위기가 터져서 아예 돈이 증발하진 않는다고 보시면 돼요. 하지만 많은 분들이 세제 혜택을 받으려고 만든 ISA 계좌나 IRP 계좌, 연금저축 같은 특별 계좌들은 그 안에 어떤 상품을 들고 있냐에 따라서 보호되는 범위가 달라지기 때문에 이건 잘 구분해서 알아두셔야 소중한 내 돈을 지킬 수가 있겠죠. 크게 세 가지로 나눠서 생각해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예금이나 적금 같은 원리금 보장형 자산입니다. 은행예금, 적금, 증권사의 발행어음이나 판매조건 부채권 같은 게 있죠. 특징은 원금과 이자가 보장되는 상품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보장의 주체가 금융회사일 뿐만 아니라 예금자 보호법의 적용을 받아서 1억 원 한도까지 원금 보장이 되는 상품들이죠. 그리고 두 번째는 보험사의 저축성 보험이나 연금보험 같은 보험성 자산입니다. 이것도 원금이 보장되거나 최소 확정 이율이 보장되는 경우가 많아요. 그리고 보험이기 때문에 예금자 보호와 유사하게 보험계약자 보호를 받습니다. 예금보험공사가 보험사가 망하면 해약 환급금이나 연금액을 1억 원 한도로 대신 지급해주는 장치가 있죠. 그리고 세 번째는 펀드, ETF, 리츠, 주식 같은 실적 배당형 투자 상품입니다. 이런 것들은 원금 보장이 없습니다. 대신 시장에서 운용되니까 수익률이 높을 수도 있지만 반대로 손실도 전적으로 투자자가 감당해야 되죠. 그리고 이런 투자 상품들은 예금자 보호 대상이 아닙니다. 대신 한 가지 보호 장치가 있다면 투자한 내 자산은 운용사나 수탁은행이 따로 관리한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내가 증권사에서 펀드를 샀다면 그 펀드 자산은 수탁은행에 별도로 예치가 되어 있고 운용사가 굴리는 겁니다. 내가 은행에서 해외 펀드를 샀어도 마찬가지로 내 자산은 그 은행 계좌에 있는 게 아니라 외부 수탁기관에 있죠. 그리고 주식과 채권은 한국예탁결제원에 내 명의로 보관이 됩니다. 이게 왜 중요하냐면 증권사 같은 금융회사가 망해도 내 펀드나 주식 자산은 그 회사 재산과 분리가 되어 있어서 고스란히 남아있기 때문이죠.